자, 지금 조국의 가장 결정타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사모펀드고요. 그 사모펀드뿐만 아니라 그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코링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블루펀드와 코링코, 이 두 가지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졌을 수 있다. 지금 이 부분을 검찰이 주목하고 또 일부는 좀 확인을 해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검찰이 어제 한국투자증권 그 영등포 지점을 압수했는데요. PB센터라고 해가지고 프라이빗 뱅커, 즉 상류층이 가는 그 PB센터를 압수했는데, 자, 거기에서 이 프라이빗 뱅커의 직원 김모 조언을 받아서 조국 일가가 이 현금이나 유가 정권을 관리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경심이가 아마 학교에, 동양대학교에 있는 학교 컴퓨터로 이런 최근에 벌어진 사모펀드 그리고 코링코 등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학교 PC를 압수수색이 나오기 직전에 대략은 뭐 조국도 라인과 정보망이 있으니까 압수수색이 나올 거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양대학에 3일 압수수색이 나갔는데 조국 마누라가 1일날, 일요일날 이 37살 먹은 한투 직원을 데리고 학교로 들어가서 1박 2일 뭔가 작업을 하고 다음날 2일날 월요일날 아마 아침에 PC를 들고 나와서 사라진 모습이 학교의 CCTV에 잡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오래 있었던 걸로 봐서 이 컴퓨터와 사무실의 자료 등을 다 증거인멸하는 행위를 했던 걸로 보이고, 그래서 검찰이 덮친 겁니다. 이 한국투자증권 PB센터의 김모라는 직원의 지금 압수수색을 딱 찍어서 했는데, 그래도 컴퓨터가 안 보여서 정경심이, 아마 정경심이한테 검찰이 컴퓨터 어디 있냐 내놔라, 그러니까 그 컴퓨터를 내놨는데 이 한국투자증권 직원 차 트렁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걸 컴퓨터를 안 주려고도 했을 건데, 근데 만약에 이 컴퓨터를 강물에 던졌다 없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정경심이가 이제 바로 긴급 체포를 될 수 있으니 아마 그걸 면하기 위해서 컴퓨터는 냈던 것 같습니다. 어지간히 지워서 그 안에 남은 게 없다, 이렇게 보고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조국이 지난 국회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블루펀드에 투자하는 과정에 2명의 조언을 구했다 했는데, 한 명이 이제 도망간 조범동이고 다른 한 명이 여기 한국투자증권 직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조국의 펀드는 어떻게 74억을 넣겠다고 했느냐,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봐보겠습니까? 재산이 56억인데 74억을 약정해요. 안 내도 된다 하지만은 그게 안 내도 될 일이 아니죠. 안 내도 되는 걸 왜 숫자로 남깁니까? 그리고 블루펀드가 이제 웰스 CNT에 투자하니까 웰스 CNT에서 30억이 넘는 매출이 생겼지 않습니까? 자, 이런 과정에서 조국 가족에게 이런 사모펀드와 또 이 코링코의 투자, 이런 것들이 쭉 해서 돈이 되는 방법들을 뭐 조범동이 말만 믿었던 것도 아니고 조국 그 가족의 의심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가족도, 조국도 나름대로 판을 짜놓고 조범동이나 거기에 우국 쪽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대로 이제 통제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한투 직원이 이제 아마 곧 검찰에 잡혀갈 거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한두 직원이 이런 애들은 검찰에 가면 나이 37에 자기 앞날이 창창하기 때문에 조국하고 같이 죽으려고는 안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심의가 PC 제출을 갖다가 거부하다가 검찰이 아주 세게 나가니까 이걸 할 수 없이 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검찰이 지금 학교 내에 CCTV에서 이제 김씨 차 트렁크에 PC를 싣고 갔으니 거기 있을 거라고 보고 압수물로 내놔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있는 줄 알고 내놔라는데도 정경심의와 이 김이 PC 제출을 거부하다가 검찰이 강하게 요구하니까 할 수 없이 냈는데, 자, 그래서 PC를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미리 반출한 건 증거인멸 시도인데, 그래서 검찰이 증거인멸 혐의로 영장까지 들고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도망간 3명 중에 하나, 바지 사장 이상훈이가 지금 귀국해서 이틀간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게 뒤늦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3명이 도망가기 전에 코링코가 보유 중이던 WFM 주식 전량을 담보로 수십억 원대의 대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에서 8월 20일 날 110만 주의 WFM 주식 전량을 담보로 잡히고 39억 원의 지금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70%까지 인정받아서 한 27억 원을 들고 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WFM이 우회 상장을 시키려고 하는 모체지요. 인쇄업체다가 그 다음 최근에는 거기에서 인쇄가 아닌 2차 전지를 했고, 지금 가로등 회사인 OSCNT와 이 WFM을 합치고 와이파이가 돼서는 와이파이도 여기 합칠라 했던 걸로 보입니다. 유일하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코스닥 상장업체죠. 그래서 장기간 도망을 갔을 거라 봤는데 이상훈이 들어왔어요. 그럼 뭔가 하면 이상훈이가 아마 검찰에 연락해서 나는 바지에 불과한데 조범동이나 또 우국종이하고는 나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나는 좀 봐주라.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이 연락해서 들어오라 하는데 사실은 제일 먼저 들어와야 될 사람이 우입니다. 우. 이 우는 집안이 흔히 한간에 준재벌이라고 하고 문산 파주 고향 경기도 북부 쪽에 신성가스, 신우에너지 그리고 LPG 충전소 수십 개를 운영하고 있고 부친이 신성교통, 서부교통 등을 소유하고 있는 지역 유지입니다. 그래서 충전소, 주유소 그리고 버스 회사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이제 알짜배기죠. 동생은 현대차 정비공장을 10개 운영하고 있고 충전소를 이렇게 설립할 때 땅을 많이 몇만 평씩 사들여서 충전소는 한 1000평 하면 되니까 나머지는 또 보통 보면 토지 용도 변경해서 땅값 오르면 또 따로 떼서 매각하고, 그래서 충전소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땅 장사가 좀 짭짤합니다. 그래서 또 버스 회사는 또 터미널 부지가 세월이 좀 한 10년, 20년 지나면 올라가지고 금싸라기가 돼서 그걸 담보로 또 대출을 일으켜서 다른 사업 투자하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재산을 불리는데, 그런데 이제 조범동이는 돈이 별로 없대요. 이 친구도 30대인데 이상훈이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돈을 좀 들고 수십억 들고 튄 것 같은데 이들은 둘은 아쉬울 게 없어서 아예 그냥 안 들어오고 버틸 수도 있는데 이상훈이가 왔어요. 그래 보면 우도 들어오는 게 시간 문제일 거다. 그래서 우는 지켜야 될 게 많고 돈만 되고 설계는 전부 조범동이가 했고, 실제 우는 지 회사 A1A라는 인쇄 출판 업체를 갖다 바쳤지요. 딴 데 300억대에 팔아먹으려다가 여기 갖다 바쳤는데, 그리고는 이제 배터리
펀드를 만들어서 그걸로 좀 지배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뭐가 됐습니까? WFM이 됐죠. 자, 그럴싸하게 잡아서 뭐 익성해서 배터리 좀 바꾸고 이랬는데 별 돈이 지금까지는 안 되고 빌빌 싸고 있었죠. 자, 그래서 아마 이거를 띄우려고 위에 상장하는 수단으로 쓸라 하니 우는 그때 이제 한몫 잡으려고 기다렸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모든 설계는 조가 했으니 검찰에서 지금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집안이라면 아마 그런 라인을 압박해서 들어오라고 했을 겁니다. 자, 원래 WFM의 이름이 AN1이죠. 이상훈이가 듣기로는 5년 전에 고덕에서 이 투자 및 인수를 했는데 주력 사업이던 그 이보영 영어 교재와 기타 사업을 했는데 적자만 보다가 이 살룬 사업을 했는데 그래서 이 살룬 사업까지 했다 참 희한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걸 들고 WFM으로 이름을 바꾸고 2차 전지 언급제 사업을 얹어서 주가를 뻥 튀기려고 지금 한 거죠. 좀 튀겨졌죠. 한 7,000원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조국이 투자한 사모펀드, 이 블루펀드가 소유한 웰스 CNT와 합병해서 우회 상장으로 완전히 대박을 하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설계는 조범동이가 했다 이런 말이 있고 또 WFM의 자금 담당 이사가 잘 알아서 같이 꾸몄다는 거고 이상훈이가 바람을 잡고 이제 우가 실제 돈이 있으니까 필요한 자금을 대고 이런 걸로 보이는데요. 자, 이상훈이 소개로 이 조범동과 연결되어서 그래서 AN1이 WFM으로 이름을 바꾸고 또 조범동이가 필요한 실탄을 받으려면 우한테 어떻게 이렇게 돈이 된다고 설명을 해야 되니 자, 그래서 문 정부의 고위직 조국이가 내 오촌인데 이 일에 대해서 돈을 대고 확 이렇게 도우고 다 할 수 있으니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 딴 데 팔지 말고 그때 다른 데 팔라 했잖아요. 팔지 말고 나하고 이걸 하자. 이렇게 말을 했을 거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우도 이런 식으로 지역 토로 돈 버는 사람은 영으로서 쉽게 함부로 그냥 훅 하고 돈을 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가진 게 제일 많으니까 약한 고리일 거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 가족들이나 주변의 회사, 동생, 부친 회사들이 많고 해서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머지않아 들어올 거고 지금도 신호가 간다고 합니다. 전화는 안 받는데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제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보면 오늘 신문에 코링크 PE가 펀드가 4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4개 중에 조국 펀드 말고 딴 데 투자한 회사가 15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공정위원회 산하기관에서 200억을 투자받았다는 겁니다. 수십억을 적자 본 신약 개발 회사가 한국성장금융에서 공정거래위 산하 3번의 투자 유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의 코링코 펀드에 투자한 대가로 이런 정부 산하기관에서 투자를 받았다. 이런 의혹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조국 펀드 약정을 전후해서 대형 정권사들, 메리츠 종금,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래에셋 대우 이런 데들이 이 와이파이 사업에 2,700억을 투자를 약속했다는 겁니다. 자, 코링코가 와이파이 사업을 하는 파트너로 이렇게 손잡은 PMP 컨소시움에 그 컨소시움에다가 지금 2,700억의 투자 제안이나 약정이 대형 정권사에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대형 정권사들이요 2,700억을 어떻게 약속합니까? 메리츠 종금이 BNP에 1,200억,
그리고 미래에셋 대우가 BNP에 1,500을 대출 확약을 했다고 합니다. 자, 조국 펀드 투자사, 그러니까 BNP 플러스는 조국의 그 코링코에 지금 관련되어서 와이파이 사업을 하려고 한 그야말로 컨소시움의 파트너지요. 자, 그런데 이 BNP 플러스하고 조국의 그 코링코하고의 관계에서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흑막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와이파이 사업을 땄는데 왜 서울시 교통공사나 지하철 또 이 버스 이런 부분하고 관계가 깨졌을까? 자, 그게 이제 올 4월 달 뭐 이럴 때거든요. 그거는 뭔가 하면 조국이 법무장관을 가는데 그걸 유지해 가기가 너무나 위험했기 때문에 일단은 깼다. 자,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 투자사 BNP 플러스의 대표가 현 여권 실세한테도 계속 로비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계열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해먹으려 하다가 문정권이 들어서면서 이게 조국의 코링코로 갖다 붙은 걸로 지금 보이고, 그래서 조국의 코링코로 갔기 때문에 와이파이 사업을 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현 여권 실세한테 로비하고 다닐 때 주변에 한 40억을 서울시 정무직 인사에 줘야 이 사업을 딴다고 떠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요약하자면 이 코링코가 거기에 투자하면 정부 돈을 수백억을 받고 잘 나가는 이런 대형 정권사들이 2,700억이나 투자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와이파이 사업을 지하철 공사나 정보진흥원 같은 데서 노는 걸 탁탁 따내고, 그리고 중국 자본을 유치하고 뭐 이래가지고 모양은 그 입주 다 엮었어요. 그럴싸하게. 근데 이제 결국은 이 계약 해지가 됐는데, 자, 이 과정들에서 보면 계약 해지가 된 것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돈을 유치를 하려면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계속 몰고 갔을 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아마 다른 일을 하자라고 방향을 좀 전환했다. 조국이 장관 되고 좀 나갈 때 일단 청문회는 통과하고 보자라고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조국이 저런 일을 짐과 동시에, 민정수석 짐과 동시에 했다는 것은 코링코가 그나마 이 조국의 사모펀드 돈,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온 사방에 떠들고 다녔다잖아요. 조국 일가족이 베팅했다고. 그러면 그 돈, 마누라와 자식 10억 5천, 무슨 처남해서 13억 8천이 진짜 저들이 낸 것인가? 아니면 가장 납입으로 해서 딴 돈으로 낸 것처럼 메꾸고 흔적만 남기고 실제로는 74억까지 그걸 맞춰주려고 한 거 아닌가. 그러면 74억의 사모펀드를 들고 있다가 그것이 지금 웰스 CNT를 소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 웰스 CNT가 위에 상장이 돼서 뻥 터지면 조국 일가가 노다지 몇백 배를 하게 되면 그 돈 규모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 걸 생각한 거 아니냐. 그래서 검찰은 이 74억 약정이 진짜 내려고 했으면 74억을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필요한 만큼의 13억만 했겠지요. 그러니까 낼 생각이 없고 일단 1단계로 13억 8천이 가장 납입, 즉 진짜로 안 내면서 낸 것처럼 되고, 그리고 2단계로 또 채워주고 가는 과정에서 이 일이 터지니까 희한한 변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서류를 다 잘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코링코는 이 판에 완전히 가게를 열어놓고 이런 식의 지금 미래사업, 그리고 정권이 선도사업,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싹쓸이 하려고 지금 전방을 열어놓고, 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거나 약점이 있거나 투자 유치를 해야 될 사람도 여기 다 와서 투자하고 상의하고 돈 빌려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식으로 이 바닥에 소문이 났을 걸로 보입니다. 검찰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주요한 정보를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